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신태용 태풍이 아시아 축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한국과 2024 파리올림픽 예선으로 치러지는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승리한 신태용 감독이 아시아 최고의 명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눈앞에 둔 신태용 감독의 기적 같은 성과를 두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데요. 결국 2027년까지 연장 계약에도 합의하며 장기 집권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현지 보도와 팬들의 반응, 또 신태용 감독의 한국전 후 인터뷰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가 신태용 매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그 표현은 이제 너무 부족하다. 네. 신태용 태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고 한국인 지도자들의 역량과 또 한국인 지도자들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신태용 감독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박항서 감독이 이제 한국 축구 특유의 투혼과 투쟁심과 조금은 이제 선수비 후역습, 속도감 있는 역습 이런 것들로 성과를 냈다면, 신태용 감독은 정말 상대 지역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현대 축구의 최신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성과를 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이 이제 고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상대로 만났을 때 아시안 게임에서라든지 뭐 여러 경기들에서 좀 고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신태용 감독은 한국까지 꺾고 지금 AFC 23세기 아시안컵 4강에 오르면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가능성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한국과의 경기 결과를 내는 방식조차도 기록 보세요. 지배적이었다. 그렇습니다. 토탈 슈팅이 21대 8. 그러니까 저 21이 우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였고요. 예. 유효 슈팅도 이제 5대인데 5번의 유효 슈팅을 인도네시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경기 결과가 승부차기로 엇갈렸지만,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명재용 코치가 경기 마치고 나서 승부차기에서 우리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을 했지만, 네. 이건 신태용 감독에게 운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보면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한 전술을 잘 수행해준 선수들이 골 마무리까지만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경기를 승부차기까지가 아니라 연장전으로도 안 가져가고 90분 안에 충분히 이길 정도의 경기력을 보였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3-4골을 넣었어야 하는 내용이었고요. 물론 후반전에 퇴장 선수 이영준 선수가 퇴장을 당하긴 했죠. 그 수적 우위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11대 11로 싸웠던 전반전에도 점유율, 슈팅수, 득점 모두 인도네시아가 앞섰기 때문에 이 경기는 완벽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지배하며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뉴스 사이트잖아요. 드틱닷컴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반응도 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 전에도 상당히 뜨거웠고 지금 경기 후에도 뭐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경기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의 플레이가 아르헨티나 같다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 이거 결코 과장이 아닌 게요. 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중국을 만날 때도 저기 중국이야 포르투갈이야, 중국이야 스페인이야 이런 팬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지배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정말 이게 인도네시아가 정말 유럽이나 남미의 강호인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티키타카 막 하면서 막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날카로운 슈팅 뿌려대면서 우리를 압도했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팬들도 눈을 의심했을 정도로 너무나 플레이가 좋았다. 네, 지금 이제 나왔던 반응들은 한국을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2대1로 앞서던 상황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잖아요. 예. 굉장히 행복한 반응을 보였죠. 네, 이게 우리 대표팀 맞냐? 네. 이렇게 좋은 대표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으리니라면서 정말 신난 반응들, 정말 몸 부러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물론 이제 저희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랑 비길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니 멋지다. 물론 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쉽긴 했었지만 그런 기분들을 잠깐 느껴봤는데, 이렇게 골도 빵빵 터지면서 결과까지 냈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인도네시아 팬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정말 부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전반전 경기는 정말 멋졌고 한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뭐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대표팀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경기라고 있고 또 얼마나 멋진 골을 넣었는지, 그래서 보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눈이 상쾌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반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썩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대회 내내 이거 바로 이제 바람 축구다. 정말 보다가 암 걸리겠다. 정말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이런 축구. 이게 정말
충격적이다. 우리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 네.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처발리나? 정말 이거는 제가 근래 21세기 들어서 본 한국 축구 최악의 경기력이었다고 해도 이제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보는 시간도 이제 새벽 2시 반이었잖아요. 그때 예. 이제 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지켜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대에 경기를 봤을 텐데 반대로 인도네시아 팬들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표팀 경기를 이제 기다리는 건 저희들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인도네시아 팬들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사실 뭐 피파 랭킹도 100위권 바뀌고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상위권이 아니었어요. 물론 네. 인도네시아 축구도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강자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입니다. 즉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5, 6위권 팀이에요.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최강팀을 상대로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팀이거든요. 네. 그런 팀을 상대로 이렇게 내용상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지역에 갇혀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하니까.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가 이번 한 경기만 반짝 그런 게 아니에요. 조별리그에서 호주를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1대0으로 이겼지만 경기 내용은 호주전 때도 더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지배를 했고요. 요르단을 4대1로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뭐 사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학살했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팬들이 다음에 어떤 경기 보여줄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건데 네. 이번에도 그 기대를 충족해 줬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카타르와의 경기는 뭐 개최국이랑 경기하면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 요르단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난 아시안컵에서 호주는 8강 진출했죠. 요르단은 결승까지 갔던 우리를 갖고 결승까지 갔던 팀이잖아요. 우리가 호주를 상대로도 정말 끌려가다가 막판에 골을 넣어갖고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었고 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조금은 원맨쇼로 뒤집기를 했기 때문에 호주도 만만치 않은 아시아의 강호고 요르단은 최근 돌풍에 정말 떠오르고 있는 서아시아의 신흥 강호거든요. 그런 팀을 인도네시아가 이미 내용적으로도 압도하면서 승리하고 올라왔고 거기에 사실 이번 대회가 이제 열릴 때 이번 파리올림픽 예선이 진행될 때 무려 9회 연속 거의 40년 가까이 예선 탈락해본 적이 없는 한국을 만났을 때 누가 인도네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 결과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압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팬들이 애초에도 그 조별리그 경기를 봤을 때도 우리 한국 이길 수 있다. 편안하게 조직적인 경기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평소라면 저거 뭐 요르단 호주 좀 잡아놓고 호주 뭐 지금 요즘 하락세고 요르단은 또 성인 대표팀이랑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진짜였다. 그렇습니다. 요르단과 이제 호주전 경기를 저희들이 보면은 그 경기 내용들이 굉장히 현란하고 좋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중국이나 이제 일본을 뭐 꺾으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뭔가 조금 불안한 느낌들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조별리그 전승 무실점이었지만 상대가 결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골을 안 먹은 거였지 우리가 네. 잘 막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득점도 대부분 세트피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그 문제점들이 제대로 준비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팬들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냥 꾸역꾸역 한국을 어떻게 비비고 그 약자의 축구 온몸을 던지고 투혼을 발휘하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경기 내용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인도네시아 팬들이 왜 흥분을 하느냐? 경기가 기다려진다. 인도네시아 축구의 질을 향상시킨 퀄리티를 향상시킨 신태용 감독이 자랑스럽다. 우리 대표팀이 자랑스러워졌다. 인도네시아 국민 대부분이 대표팀의 발전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팀이 발전을 했다. 정말 요행으로 어쩌다가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아리오 와하부의 그 X 계정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시니어 대표팀이라면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우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23세 이하 대표팀인 양쪽의 전력이 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경기 전에 올린 건데 이겼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공식 결과는 2대2 무승부 후 승부차기로 인도네시아가 올라간 거니까 공식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요. 이 경기에서 승리가 마땅한 팀이 누구냐? 인도네시아였다는 것이죠. 네. 자, 인도네시아 언론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올림픽 출전을 향한 가르다 팀의 희망은 활짝 열렸다. 이제 올림픽을 진짜로 기대하게 된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4강에 올랐잖아요. 만약에 아시아의 출전권이 4장이었다면 이미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됐겠지만 3.5장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기를 예를 들어서 다 진다고 해도 아프리카 대륙의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팀과 경기를 할 수가 있고 한 경기만 남은 일정 중에 이겨도 파리 올림픽에 가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긴 팀이 말씀드린 대로 호주, 요르단, 한국이잖아요. 지금 남은 일정
다 비슷한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올림픽 본선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다가 이길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조별리그 한일전 이기고 나서 물론 양 팀 다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했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죠. 그 승리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사실 우리가 한일전을 이기긴 했지만 파리 올림픽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뭐 일부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한일전은 어떻게 됐든지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 일본은 원래 지금 인프라적으로나 선수 퀄리티나 우리보다 높다 연령대별로 그리고 우리는 뭐 빠진 선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 한 경기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경기를 꾸준히 3경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네. 드러났던 그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3전 전승 무실점으로 이겼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길 만한 경기를 했나? 그것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팬들도 만약 이게 내용이 좋지 않은데 이겼다면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기뻐하진 않아요. 아 어떻게 이겼다 하지만 걱정이다. 우리가 파리올림픽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경기력으로는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이길 자격이 정말 있었어요.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아니 정말 말해줘요.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맞아?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신태용 감독이 막 지키고 있다가 답답한 경기 하다가 결과만 뚝 내갖고 실리적인 실용주의를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축구로 이겨냈다. 이게 신태용 감독의 결과가 태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팬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고 또 기대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현지에서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뭐 타임라인에서 온갖 SNS에서 신태용 감독을 축하하고 추앙하는 그런 SNS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요. 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X, 트위터죠. 이 트렌드 단어에서 신태용 감독이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1위고 신태용 감독이 2위니까 인도네시아 보통 사실 이제 축구를 보면은 선수들이 원래 인기를 많이 누리잖아요. 골을 넣은 선수도 있고 뭐 지금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선방도 했고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가대표 스타들을 다 제치고 신태용 감독이 현재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 트렌드 인물 1위다. 그러면서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영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마지막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던 아르한이라든지 또 승부차기 선방을 펼쳤던 이제 에르난도 아리 골키퍼도 문명히 언급은 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인도네시아의 성과를 낸 그 중심에는 신태용 감독이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신 신태용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지배하는 많은 얘기들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 그리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인 거 아니냐. 한국 대표팀을 탈락시키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축구 지도자를 배출했는가를 또 보여준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뭐 현지의 신태용 신드롬이 대단한데 지금 보면은 그 왼쪽에 그 신태용 감독이 이제 오른발을 들고 있는 거는 신태용 감독이 아니에요. 저게 이제 신태용 감독을 따라한 한 그 베트남의 연예인인 것 같은데요. 이렇듯이 지금 많은 그 인도네시아의 연예인들도 신태용 감독을 따라하고 또 신태용 감독을 만든 캐릭터도 나오고 또 신태용 감독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약간 좀 익살스러운 광고도 찍고 뭐 신태용 감독과 관련된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즉 신태용 감독은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만의 영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들 대중들의 영웅이 됐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의 아주 유명한 가수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축구에 열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의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는 또 찬사를 받기도 했었고,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신드롬에 휩싸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파파 리더십으로 굉장히 이제 흰행몰이를 했었는데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정말 인도네시아 뭐 인구가 2억이 넘는 정말 동남아시아 최대국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것이 신태용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신태용 감독에 대한 그 반응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기쁨에 뭐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신태용 감독은 오히려 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좀 참았던 것일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조국을 탈락시켰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의 그 나라인데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실제로도 내가 좀 마음이 좀 안 좋다는 말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태용 감독이 격정적으로 팀을 지휘하고 또 이제 항의도 하고 또 뭐 골이 들어갔을 때 환호도 하는 정말 이제 감정을 잘
표출하는 그런 분인데 경기 중에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평소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했고 골이 들어갔을 때도 조금은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팀 선수들도 친장팀을 이적한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세레머니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의를 지켰고 또 존중심을 표하면서 본인이 승리한 이후에도 막 먼저 신나기보다는 이제 패배한 한국팀 스태프와 선수들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위로도 하면서 정말 이제 인품까지 인격까지 보여줬고 그런 모습을 또 인도네시아 언론이 조명을 하면서 이게 우리 감독님이다. 네. 정말 자신의 나라를 이겨내는 프로 정신,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인도네시아 감독으로서 우리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자신의 조국에 대한 예의까지 지켰던 대단한 분이다라는 평가가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경기 후에 또 신태용 감독이 어떤 얘기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경기 소감부터 좀 소개해드릴까요? 예. 뭐 기쁘고 행복하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신태용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함께 파리 올림픽에 나가면서 내가 이기고 싶다. 내가 우리 팀을 이기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지 한국을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못하게 탈락시키는 이런 암흑기를 안기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인데 우리나라 팀과 하니까 내가 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엇갈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인도네시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과 협회장님 모두에게 감사하다. 밤잠을 설치며 응원해주신 인도네시아 팬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 뭐 이 경기가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팬들도 늦은 시간에 경기를 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교민들이나 우리 팬들도 현장에 갔지만 인도네시아 팬들이 정말 이 경기장이 인도네시아 원정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팬들이 와 있는데 그런 팬들이 이렇게 오게 된 이유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실 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안 되면 거기까지 안 가죠. 카타르까지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행가래 치는 거 보니까 저 신태용 감독 사진 들고 행가래 받는 것 같은데요. 예, 본인이 뽑았을 리는 없고 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신청 감독 응원하는 플랜카드, 사진 뭐 이런 것들 응원 도구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걸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선물로 네. 그걸 들고 선수들이 행가래까지 쳐주면서 물론 아직 올림픽에 진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강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신태용호는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죠. 대회 전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가 4강에 진출할 거라고 확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도 좀 했어요. 예, 사실 대회 전에 4강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본인이 4년째 팀을 이끌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된 기간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신태용 감독이 꾸준히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대표팀 감독은 단기간 맡았잖아요. 물론 뭐 청대와 올대를 두루 맡으면서 연령대 팀을 두루 맡긴 했지만 월드컵은 갑자기 준비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과 달리 믿고 꾸준히 맡겨주고 4년 동안 동고동락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잘 해준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경기 대회 전에도 결승까지 갈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라. 그 덕에 4강까지 갈 수 있었다. 계속 자신감을 심어줬다. 나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그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냈고 이제 4강에 진출했는데 90분 내에 모든 교체 카드를 쓰지 않았고 연장전에 나머지를 소진한 것은 의도였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대1이 되고 난 다음에 상대 선수가 퇴장당하고 선수들이 쉬운 플레이를 하도록 준비했다. 그러다가 동점을 내줬고 상대 선수가 한 명이 적지만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교체 타이밍이 조심스러웠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연장전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게다가 한국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걸 것 같아서 알고 있었나 봐요. 어쩔 수 느꼈나 봐요. 없이 연장을 고려하기도 저희도 경기 보면서 느꼈잖아요. 네네. 90분 안에 끝나려면 막 몰아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내려앉았잖아요. 물론 한 명이 적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인도네시아랑 경기하는데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기자 이런 생각을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신태용 감독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 이제 공식 채널을 보면은 아시아의 거인을 가지고 놀았다. 이제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다. 신태용이 다시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이 아시아의 거인을 배짱 있게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은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기뻐하면서 남긴 멘트예요. 우리의 수비 규율도 좋았고 최전방에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우리가 올림픽 진출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라고 이제 올린 것이고 그 밑에 달린 댓글에 또다시 신태용 감독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다른 팬은 신태용 감독님 감독 계약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반응 얘기 드릴 때 10년 계약했으면 좋겠다. 종신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했는데 토이르 회장이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 사진과 함께 코멘트를 올렸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식사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던 모양인데요. 예, 이게 사실 계약을 했을 때 여기서 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뭐 계약서를 준다거나 좀 공식적인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데 이게 한식당에서 좀 뭐 저기 파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한국 음식 먹으면서 이제 토론을 갖고 신태용 감독은 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사인한 건 아니고 예, 보니까 하지만 이제 이제 구두로 계약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예, 아마도 조건적인 면도 조율도 해야 되고 뭐 서류 작업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거나 빨리 잡아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태용 감독의 주가가 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 솔직히 우리 한국 대표팀도 정식 감독이 필요하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 일단 찜해놓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토이르 회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가 더 높은 곳을 꿈꿔야 할 때다. 어디겠습니까? 이제 올림픽 본선도 나가고 또 북중미 월드컵도 그냥 예선전에서 조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본선을 노려보겠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이 2027년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왜겠습니까? 202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안컵이 열려요. 뭐 이미 지난 대회도 16강에 진출시킨 게 큰 성과긴 하지만 8강, 4강 내지는 뭐 우승까지 혹은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AFF 챔피언십, 동남아시아 챔피언까지 신태용 감독과 함께 이끌겠다. 신태용 감독과 함께 인도네시아 축구 역대 최고의 황금기를 만들겠다라는 토이르 회장의 선언이 나온 것이죠. 네, 경기 후에 이제 이 계약에 대한 얘기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와 2027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회장님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계약 연장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구두로 계약 연장하는 거는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네, 뭐 사실 그거 합의가 됐기 때문에 또 토이르 회장이 네. 올렸겠죠. 신태용 감독은 확실하게는 사인은 안 했다. 그러나 지금 뭐 내가 계약 연장을 할 거다 얘기는 했다. 약속은 했다라는 것이고 인도네시아 축구가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어느 팀과부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올림픽은 생각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가고 있고 또 월드컵도 2차 예선을 마무리하고 3차 예선까지 진출하겠다. 그게 사실 예전에 최종 예선 성격의 라운드잖아요. 그 목표까지 이루어진다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 즉 월드컵 본선 진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목표를 갖고 전진하려고 한다. 쭉 지켜보시면 인도네시아 축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것이다.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기대하시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신태용 감독의 기존 계약 기간이 5월까지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올림픽에 가면 7월에 올림픽이 열리고 3차에서는 9월 달에 열립니다. 그 얘기는 신태용 감독은 이미 인도네시아와의 동행을 이어가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성과도 내고 있고 예, 주변에 뭐 축구협회장부터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신태용 감독을 지원하고 우호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예, 정말 회장이 경기도 함께 벤치에서 지켜보고 네. 또 그러면서도 월권하지 않고 지원해주고 뭐 한국 음식도 뭐 대접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니까 협회와 대표팀이 하나로 뭉치고 또 국민과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고 모두가 이렇게 성원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신태용 네. 감독이 한국 대표팀 맡을 때는 막 질타의 시선도 있고 뭐 비판도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과정에 힘들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독일을 이겼지만 16강에는 아쉽게 가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좋은 감독, 좋은 우리 지도자를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좀 끌어올려야지. 아, 지금 감독 바뀌게 됐는데 내년에 바로 월드컵 봐야 되니까 소방수로 급하게 맡기고 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감독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그 태국의 이제 마담팡 축구협회장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아 우리도 저런 분이 있었으면 하고 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홍명보 감독도 결국에는 협회에서 대회 1년 앞두고 갑자기 맡겼다가 실패한 다음에 협회 잘못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다 욕먹게 만들고 네. 러시아 월드컵도 신청 감독이 다 짐 안고 물러나게 만들고 지금은 또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런 꼴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협회가 하고 있는 정말 한국 축구의 레전드, 한국 축구의 자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정말 소모하는 그런 결과인데 오히려 이제 박항서 감독도 한국 축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베트남에 가서 영웅이 됐고 신태용 감독도 영웅이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림픽 본선행 티켓이 걸린 경기가 바로 이제 다음 경기 4강전입니다. 4강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올림픽 본선행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대가 결정이 되죠. 예, 이제는 이제 사우디와는 한 차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우즈벡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면서 준비하겠다. 아무래도 좀 유리해요. 먼저 네. 경기를 치르고 쉬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휴식일이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체력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오늘입니다. 4월 26일 밤 11시에 우즈벡과 사우디의 경기가 있는데요. 비록 이제 한국 올림픽 팀은 탈락을 했지만 또 우리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역사적인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즈벡 사우디 경기도 지켜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4월
29일 월요일 밤 11시에 사우디 우즈벡 경기 승자와 4강전 치르거든요. 이 경기도 또 지켜보고 또 분석해보고 현지 반응과 또 신태용 감독의 또 실력과 또 능력을 또 확인하는 그런 또 궁금증도 여러분들에게 또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신태용호가 우즈벡 사우디전 승자와 4강에서 승리 거두 결승까지 가서 또 이제 이라크 베트남 승자와 일본의 승자가 또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데 과연 신태용호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한준TV의 최신 뉴스 영상과 함께 하십시오.